비겁한 돈이란 제목 앞에 선 우리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인가? 혹은 삶과 깊이 얽힌 관계인가? 이 책은 그 물음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저자 황현희와 제갈현열은 겉으로 드러나는 투자 전략이나 화려한 성공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돈과 나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쉬는 용기, 기준을 세우는 마음, 그 속에 진짜 부의 태도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지금 아니면 못 벌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쉬면 뒤처질까? 손해보면 어쩌지? 라는 불안을 품습니다. 이 책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비겁하라. 쉬어라. 그러나 허투루 쉬지 말라. 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중심을 잡는 리듬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 속에서 내가 왜 돈을 원하는가? 지금 투자해야 할까? 쉬어야 할까?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내 기준은 무엇일까? 비겁함이 나를 망치지 않게 하려면 라는 질문 앞에 멈추기도 할 겁니다. 이 인트로는 당신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돈이라는 낯선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디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삶과 투자의 균형을 다시 성찰할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겁한 돈 하나. 돈은 목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호히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면 삶의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결국 돈은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언어이며 우리의 태도와 감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돈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반영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 돈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태도를 기억합니다. 무계획으로 쓰고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조급하게 투자하는 사람에게 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돈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태도에 정직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돈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시험합니다. 마치 관계처럼 돈과의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꾸준한 선택, 그리고 절제된 태도가 돈을 당신 곁에 머물게 합니다. 둘, 돈을 대하는 세 가지 관점. 첫째, 생존의 돈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돈으로 삶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둘째, 자유의 돈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돈을 다루는 단계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셋째, 태도의 돈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과 나의 관계를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 단계로의 여정을 다룹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법이 아니라 돈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셋, 시간의 본질, 돈의 본질. 우리는 종종 시간이 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수정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보다 시간을 관리합니다. 무엇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를 아는 능력이 결국 투자 성과를 결정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 시간과 삶을 희생한다면
그 돈은 결국 당신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돈을 벌되 시간을 잃지 마십시오. 시간을 통제할 때 비로소 돈도 당신 곁에 남습니다. 넷, 투자와 거리두기. 이 책의 독특한 점은 투자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계속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가끔 멈추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모두가 달려들 때 쉬는 사람, 모두가 쉬고 있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비겁한 돈이란 바로 이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용기. 그것이 비겁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둘, 비겁한 돈이란 무엇인가? 비겁한 돈은 단어 자체로 역설입니다. 비겁은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이 책은 그 단어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비겁하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 보는 힘입니다. 용감함이 무모함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하나, 투자의 착각. 대부분의 투자자는 돈을 불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경고합니다. 투자에 빠지면 투자를 보지 못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몰입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습니다.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의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때로 시장 밖으로 나갑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비겁한 돈은 바로 그 멈춤 속에서 생겨납니다. 둘, 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쉬어야 보인다.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쉬는 사람만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는 사람은 늘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순환합니다.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방향을 잃고 넘어집니다. 쉬어야 합니다. 쉬는 동안 우리는 나의 기준을 다시 씁니다. 셋,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의 함정. 시장은 언제나 유혹합니다.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실패를 불러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일 뿐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뛰어드는 투자는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비겁한 돈의 태도는 기회를 쫓기보다 기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네, 비겁한 돈의 정의. 비겁한 돈은 조용한 돈입니다. 크게 소리 내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히, 느리게, 자신의 속도로 쌓입니다. 비겁한 돈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버니까 나도라는 욕망 대신 나는 왜 벌고 싶은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멈춥니다. 쉬는 순간이 결국 성장의 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시작의 기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얼마를 벌 것인지보다 얼마를 잃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돈을 다루는 일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비겁한 돈의 태도는 무조건 도전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절제입니다. 6. 운과 노력의 균형. 운이 좋을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운이 나쁠 때는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운은 당신의 실력을 시험하는 장치입니다. 운이 계속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순간, 태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비겁한 돈을 아는 사람은 운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운에 기대지 않고 노력으로 운의 흐름을 기다립니다. 7. 성과와 동기부여. 사람들은 종종 의지가 강하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말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성과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작은 성취,
작은 결과가 다음 행동을 낳습니다. 따라서 비겁한 돈의 철학은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행을 중시합니다. 하루에 1,000원이라도 모으는 습관, 감정적 소비를 한번 참는 절제, 그런 작고 비겁해 보이는 행동들이 결국 큰 부를 이룹니다. 8번째 기준을 지키는 사람. 기준이 없는 투자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기준은 신념이 아니라 현실 속의 선택 기준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당신의 기준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남의 기준을 빌리면 결국 남의 돈을 벌게 됩니다. 비겁한 돈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손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기준을 잃는 일입니다. 9 권력의 순간, 돈은 결국 권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경고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따를 뿐입니다. 비겁한 돈의 철학은 돈을 통해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보여주기 위한 부가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부를 만듭니다. 산, 나와 돈의 거리 조정. 비겁한 돈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돈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1. 익숙함의 저주. 많은 사람은 익숙한 투자 방식, 익숙한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안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입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익숙함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2. 돈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당신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도구입니까? 자존의 증명입니까? 비겁한 돈은 이 질문에 대한 개인적 정의를 요구합니다. 돈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나는 왜 돈을 벌고 싶은가? 이 질문이 명확해질수록 당신의 투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쓰는 법을 다시 생각하기. 돈을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는 곧 선택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당신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비겁한 돈의 태도는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비를 추구합니다. 감정이 아닌 가치로 쓰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잔심 머무르지 않게 하는 힘. 저자는 잔심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잔심이란 쉬되 완전히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잔심은 균형의 기술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관찰하고 쉬는 동안에도 배웁니다. 이 태도가 바로 비겁한 돈의 본질입니다. 5번째, 질문하며 투자하기. 가장 중요한 습관은 질문입니다. 왜 이 타이밍인가?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비겁한 돈의 철학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삶입니다. 답은 늘 명확하지 않지만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투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4. 결론. 비겁함은 새로운 용기입니다. 비겁한 돈은 결국 삶의 균형을 되찾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쉬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 그리고 나답게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책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비겁해도 괜찮습니다. 단, 비겁함 속에 당신의 기준이 있다면 돈을 벌기보다 돈을 다루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책의 핵심 문장 요약. 돈은 목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기준 없는 투자는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운이 아니라 태도가 운을 결정합니다. 비겁한 돈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쌓입니다. 이 책 비겁한 돈은
단순한 재테크 매뉴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쓰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책이 남기는 핵심은 많이 벌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돈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겁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겁함이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와 중심 잡기의 방식입니다. 이 책은 쉬는 것의 의미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쉬고 나서야 시장이 보이고 기회가 다가옵니다. 또한 지금 투자해야 하나, 지금 쉬어야 하나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단단히 다잡습니다. 이 책을 덮은 뒤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먼저 책이 준 질문들을 나의 언어로 바꾸세요. 내게 돈이란 무엇인가? 내 삶의 기준은 어떤가? 둘째, 기록하세요. 매일 작은 질문과 작게 실천한 답을 기록하는 것이 당신의 태도가 됩니다. 셋째,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비겁하라는 포기의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만의 중심 위에서 돈과 삶을 그려 가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여정 위에 이 책이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쉬는 순간에도 당신이 중심을 흐트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당신의 삶과 투자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